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사람은 산소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뇌는 무게가 체중의 2.4% 정도에 불과하지만 호흡한 산소는 무려 25%나 쓴다고 하는데요. 이 호흡이 뇌 건강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 건강과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산소 부족은 뇌 인지 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뇌 건강과 호흡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잠깐 나가서 예. 숲이나 공원을 걷다 보면 머리가 좀 상쾌해지고 맑아지잖아요. 예. 이게 다 산소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는 산소에 굉장히 예민해서 보통 뇌가 한 3분 40초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10분만 중단이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고 산소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만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 잠깐 나가서 좀 숨을 크게 들이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에서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뇌가 부종이 와요. 부어요. 네. 그것이 굉장히 빨리 붓기 시작해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통이나 안구 동통, 어떨 때 심할 때는 미식거림이나 아니면 전신적인 피로감도 같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생활이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문을 많이들 닫고 계실 텐데 일부러라도 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산소를 호흡하는 일이 자율신경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이 자율신경계가 무엇인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신경하면 아마 학교 다녔을 때 하셨을 때 생물 시간에 아마 자율신경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율신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기 쉬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우렁각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렁각시. 예. 우리 저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다 뒤를 챙겨주고 있는 그런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저희 것이잖아요. 근데 심장 보고 너 심장 멈춰라 하면 안 멈추죠. 뛰잖아요. 이것은 저희 생명을 위해서 심장이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자율신경이에요. 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음식을 먹고 장이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 자극해서 알아서 반응을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 몸을 생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뛰는 신경들을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신경을 흔히 의학적으로는 보조 배터리 같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을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율신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나눠지는데 교감신경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극되는 그런 신경들이 주로 많죠. 척추하고 연관이 많이 된 신경들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교감신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이렇게 되기는 주로 뇌와 엉덩이뼈 있는 신경 쪽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나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자율신경계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 박동을 띄고 그 심장이 우리 몸에 펌프질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해서 숨을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숨이 계속 쉬어지는 거죠. 눈도 본인이 깜빡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정도, 건조한 것을 알아서 깜빡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심혈관계나 우리 모든 몸 안에서 이 자율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신경이 역할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게 그 영향을 주는 부위가 혈관계하고 면역계예요. 주로 혈관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뛰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관계, 우리가 피곤하고 감기가 잘 걸리는 것처럼 사실 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모든 조절을
사실은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혈관과 면역계를 거의 대부분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럼 이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혹시 고장 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네, 어떤 그래서 경우가 우리가 있을까요? 병원에 와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중에 이분들 중에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은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하고 가장 많이 심리적인 영향하고 제일 많이 관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부욕, 해야 될 많은 스트레스,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교감신경은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그것을 억제하고 안정을 시켜야 될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호흡법을 통해서 이런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산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야 잘하는 호흡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주위의 환경이 좀 조용한 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겠고요. 가능하면 아무 때나 한 것도 좋지만은 일정 시간을 저희들이 어떤 정해놓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야겠다. 아니면 점심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복식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몇 초라도 해봐야겠다. 특히 가장 효과를 보는 시간이 주무시기 전에 30분 정도 전에 이렇게 깊은 호흡을 1, 2분 정도 하면은 그럼 보통 호흡수가 2, 30분 정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면서 심혈관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깊은 수면 그리고 여지껏 하루 종일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숨은 항상 쉬고 있지만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쓰기가 또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불안증이나 두통이 있는 분들한테 글을 쓰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쓰게 하냐면은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고 조그만 메모를 달고 하고 내가 순간순간에 글을 쓰게 되죠. 글을 오래 쓰거나 잘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쓰려고 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서 글을 집중하게 되죠. 글을 쓰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면 우리 몸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하는 뇌가 자극이 돼요. 그런 자극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알파파라고 하는 뇌파가 상승이 되고요. 억압 우리 몸을 스트레스를 줄 때 호흡이 가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베타파가 떨어지게 됩니다. 글을 잘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펜을 드는 동시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해야겠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한 거 이렇게 저를 평가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글을 쓰는 동시에 우리 뇌는 그걸 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끌적끌적 한다 하더라도 그 펜을 들어서 메모장에 쓰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계를 굉장히 안정시키면서 파라심파세티 우리가 흔히 부교감신경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법 그다음에 글을 간단하게 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증이나 우울증 또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평소에 잘할 수 있는 호흡과 글쓰기가 건강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큰 있었네요.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 건강과 호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